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학업 성취도 평가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당장 이번 2학기 이르면 11월 말에 그 첫 평가가 치러지는데요. 강원도교육청 주관의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는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이 변수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업 성취도 평가 시기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상됩니다.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도 포함됩니다. 한 해 한 번 이상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지필고사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겠지만 석차를 공개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학력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복수시키는, 그래서 기본 학력 확보하는 쪽으로,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급 간 경쟁이나 학교 간 경쟁, 이런 것은 저는 지양할 겁니다. 기초 학력을 진단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3월에는 학생성장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결정해 내년부터 학업 성취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번 학기는 교사들이 평가 문항을 만들어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릅니다. 이렇게 학업 성취도 평가에 강제성을 두지 않는 건 정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 때문입니다. 이 협약에는 교육청 주관의 학력고사 금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초등학교에서 진단고사를 비롯한 일제 형식의 평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점수라든 것이 이제 은연중에 공개됨으로 해가지고 서열화 효과를 낳을 것이고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 것이 우려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단체 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지만 학교마다 다른 결정을 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홍천 하이트 진로공장 앞에서 출입구를 무단 점거하고 물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소속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이순홍 충북본부장과 박영길 대전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홍천군 북방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조치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본사 인력을 동원해 홍천 공장의 매추 출하를 재개했습니다. 여름 피서철 해변과 관광지의 상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 피서객이 늘고 있는 해수욕장에서는 각종 무질서가 난무하고 방역 수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피서철 해변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강릉 경포해수욕장. 예전보다 수영 한계선이 연장됐는데도 물 반, 사람 반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백사장에 펼쳐진 파라솔 그늘 아래도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해가 지고 불을 밝힌 상가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밤이 깊은 백사장에는 전처럼 돗자리가 가득 펼쳐져 술판이 벌어지고 합석을 요구하는 헌팅도 이어집니다. 불편하진 않은데 이런 거 알고 왔으니까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놀고 싶어서. 백사장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폭죽이 터지고 주변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보기에는 낭만적이지만 백사장 폭죽 사용은 엄연히 금지돼 있고 안전 우려도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앉아 있었는데 계속 터졌던 것 같아. 여기저기서. 너무 가까이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여서 불꽃이 떨어질까 봐. 해수욕장 흡연도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단속은 아예 실종됐습니다.
2030 젊은 세대에게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은 해변 전체가 거대한 파티장입니다. 클럽 대기줄은 수십 미터씩 늘어섰고 술집 음식점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새벽까지 커다란 음악 소리와 함께 술판, 춤판이 이어지고 곳곳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반면 해수욕장 주변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해수욕장 개장 이후 한 달 새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지역별로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걱정되긴 하는데 보통 많이 약화된 것 같아가지고 증상이 그래서 별로 엄청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해수욕장의 무질서한 행태와 이를 고리로 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대화 사업 등을 거쳐 외양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들도 남아있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원주 중앙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중앙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좌우의 가벽이 깔끔하게 단장됐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아 늘 습했던 시멘트 바닥은 벽돌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채광이 가능하도록 지붕을 바꾸면서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어지럽게 전선이 늘어져 있던 천장은 철망을 설치해 정리했습니다. 2019년 새해 벽두에 덮친 화재로부터 3년 반. 원주 중앙시장은 미처 그날의 흔적을 다 지우지 못했지만 지난해 진행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 경관 개선에는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시설이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상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화재 이후 설치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이 잦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야간에 잘못 울린 경보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등 심할 때는 한 달에 2-3번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불이 나기 전에도 잘못 울린 경보가 많았었다는 걸 고려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옥사동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무도 대처가 없어요. 그냥 안에만 계시는 거죠. 폐허로 남아있는 나동의 상황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이후 개별 점포 소유주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렸지만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보수 보강을 하기로 결정했었는데 비용 문제로 지난해 좌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시장 관계자는 이후로 현재까지 뚜렷하게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이후 침체를 겪었던 중앙시장. 개선된 모습에서 희망과 여전한 위협들에서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활기 어린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 등이 강원도 의회를 찾아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개정과 진상 규명 조사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0대 의회 때는 도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번 11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의회 의장단은 특위 구성에 공감한다면서 다음 회기 때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특위 공동 구성은 아니라며 필요하면 자문을 받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가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된 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국토부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한국은행을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내부 분위기를 살필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 공약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방 이전 추이를 보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강원도교육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현직 교장이 9월 1일자 인사에서 다른 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방화 협박 혐의자가 다른 학교로 이동해 교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학교장으로서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직위 해제를 통해 학교 현장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다른 일로 감사를 받고 있어 신경호 교육감에 고충 문자를 보낸 것이 와전됐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는 만큼 전교조 강원지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10여 명의 학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담당 교사를 두는 소인수 담임제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현재 행정학급 중심의 담임제를 소인수 담임제로 편성할 경우 담임 가산점과 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드론 체험센터와 학생 살림 체험센터, 미래 창작소 구축, 아파트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 5개의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속초시의 인구가 5년 10개월 만에 8만 3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7월 말 속초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8만 3,035명으로 지난달 말 8만 2,848명보다 187명이 늘었고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658명이 늘었습니다. 속초시 인구는 지난 2016년 9월 8만 3,206명으로 마지막 8만 3천 명대를 기록한 뒤 계속 8만 2천 명대에 머물렀는데 지난달 5년 10개월 만에 다시 8만 3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속초시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 건설 기대감과 최근 수년간 신축한 아파트의 입주가 늘고 있는 점,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청약 우선순위 접수를 위한 전입신고 인구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시 의원들이 강릉행 KTX 열차 무정차 운행은 철도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36만 원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릉행 무정차 KTX 열차 운행으로 원주 등 KTX 중간 정차역 이용객뿐 아니라 청량리역과 동해역으로 가는 무궁화호의 열차의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20여 개 역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철도 사유화라며 조속한 정상 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문막 반개산업단지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부지가 용도 해제 절차를 거쳐 일반 기업에 분양됐습니다. 주식회사 마이셀과 프레시원, 리뉴시스템 등 3개 기업은 해당 부지에 모두 507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문막 반개 일반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지가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는 화훼단지에 저렴하게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환경부 허가와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고 업체 대표 김모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좌초된 상태입니다. 최근 동해안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해파리 구제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해파리 제거 참여 어선 지원과 해파리 처리 장비 구입, 그리고 수매 사업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당초 교부된 7천만 원의 보조금에 더해
3천만 원이 이번 주 내로 추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강릉 주문진항과 금진해변, 동해 대진항, 고성 문항암 앞바다에서 강독성인 노브라 입깃 해파리가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정 위탁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가정 위탁 아동은 622세대 754명으로 대리 양육 위탁이 70%로 가장 많고 친인척 위탁 17%, 일반 위탁이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위탁 제도는 부모의 질병, 빈곤, 학대, 방임 등으로 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 가정을 제공해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오늘과 오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시군 가정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과 교육 간담회를 갖고 가정위탁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요령과 상담 기술 등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백패 교지를 기증받았습니다. 강릉 박씨 21세 손인 박기원 씨가 기증한 백패 교지는 강릉 박씨 8세 손인 박씨 형이 1456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받은 것으로 국내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백패 교지보다 6년 뒤에 발급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죽헌 시립박물관은 백패 교지 외에 북원 수회첩 영인본 등 강릉 박씨 문중에서 보관 중이던 고문서 29점을 함께 기증받았습니다. 교지란 왕이 신하에게 관직과 시호, 토지 등을 하사할 때 발급하는 문서로 문과와 무과 급제자에게 주는 교지는 홍패, 생원과 진사 합격자에게 주는 교지는 백패입니다. 철원군이 2023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13개 사업비로 53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 80억 원,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 사업 32억 원,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 사업에 40억 원, 서면 자등리 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 100억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생창리에서 와수리 도로 개설 사업 72억 원, 그리고 멀티 스튜디오 접근도로 개설 사업에 27억 원 등입니다. 철원군은 관광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SOC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원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협의체로 선발되면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며 교육과 생활, 실험실 우수 사례의 견학과 보고회 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제군이 2022년 인제군민대상과 자랑스러운 인재인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민대상은 인제군민, 자랑스러운 인재이상은 출향인사나 출향인사가 설립한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부문별 관계기관과 단체장,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이달 26일까지 군청 자치행정 담당관실에서 접수하며 오는 10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보관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추가 설치합니다. 평창군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창읍과 대화면, 진부면 등 10곳에 오는 10월까지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